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오늘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밀린 모습이죠. 나스닥 지수도 역시 장 초반 대비해서 밀린 모습입니다만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약보합 하락했죠. 일단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영향이 기술주에게 막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 부분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한 거고 잠깐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어제 강력한 반등,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끌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이끌었죠. 근데 오늘 결과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온 다시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죠. 이틀 양봉 보인 다음에 오늘 음봉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자료 볼까요? 쭉 좀 보시죠. 일단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정을 다시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일정.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 8월 23일 실적 발표가 있고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건 이제 국내 시간으로 이렇게 쓴 거고 내일은 마블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8월 24일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죠. 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거 미리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이 8% 급등 이후에 오늘은 이제 2%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주에게 영향을 주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죠. 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S&P 500 지수의 한 3% 이상 차지하지만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크다. 밀러 타백 플러스 컴퍼니의 매트 말레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지금 엔비디아가 기술주에 대한 촉매제이지만 지금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졌죠. 그래서 초과하기 어렵다. 초과하기에는 좀 어렵다. 만약에 뭐 초과해서 어린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는 점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21% 상승했죠. 그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1%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볼까요? 마이너스 1.2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또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주겠죠. 자, 원달러 환율 어제는 1335원대로 마감했습니다. 7원이나 하락을 했는데 일단 NDF에서는 1339원대로 어제 종가 대비 한 4원 가까이 좀 상승했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32%. 국제유가는 배럴당 80.25달러, 달러 인덱스 103.53. 반도체 ETF는 한 1% 미만 하락해서 490.14달러로 끝났습니다. VIX 16.97로 끝났고요. S&P 500 맵을 잠깐 보시죠.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2.7% 하락하니까 반도체 다 영향을 주죠. 뭐 AMD도 2.37,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NXP 등등 영향을 미쳤고 반도체 소부장도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호실적 발표한 그래서 급등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오늘 2.6% 하락했고 메가캡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테슬라 정도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자, 오늘 S&P 500이나 다우 발목 잡은 건 이제 또 은행주였습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이런 이제 은행주가 하락을 했죠. 전반적으로 은행주, 지역 은행주도 동반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뭐 에너지, 뭐 산업재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소비재까지.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갖고 여행이나 리조트 관련주는 네, 소폭 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 앞두고 상당히 좀 혼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국 규제 당국에서 승인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10월 초에 인수가 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1% 올랐네요. 자, 외신 기사도 반도체 주식 하락 이유가 엔비디아와 아날로그 디바이스 실적 분기 실적 결과 기다리면서 하락했다는 소식. 그다음에 S&P에서 이 총 자산 규모 4천억 달러 이상인 5개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한다는 거. 이 소식이 이제 오늘 은행주에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뭐 이런 은행들이 되겠고요. 자, 웨드브시 증권사 아시죠? 여기서 이제 알파벳에 대한 커버리지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롱텀 이너 어떤 장기적인 어떤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과 생성형 AI 그리고 이 변화하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탐색하는 능력이 좀 우수하다. 그래서 일단 커버리지를 좀 재개했다는 소식. 뭐 특별한 기사 내용이 좀 오늘 좀 적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어제 모닝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기업 급등했을 때 국내 기업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 관련주들 어제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초가 거의 고가 만들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음봉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커진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2차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 주도주로 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엔비디아 하락, 차익 매물 나왔고 우리는 어제 선반영을 좀 했고 그럼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조정을 좀 불러일으키겠죠. 결국은 성적표,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는 성적표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심리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차전지 테슬라 오늘 강보합으로는 끝났죠. 상승폭이 좀 둔화했지만 그러면 역시 국내 증시에서는 에코프로 영향력을 좀 보면서 진행할 것이다. 만약에 에코프로나 이런 것과마저 또 좀 쉬어가게 되면 중국 소비재나 왜냐하면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중국 증시는 좀 상해지수 이렇게 아래꼬리 크게 달면서 올려놨거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중국 소비재나 아니면 뭐 이상한 테마주로 또 순환매 도는 거 아니냐. 어제 테마는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소금, 수산물 관련주가 또 테마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묻지마 테마가 너무 빠르게 순환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선꺾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특히 선량한 투자자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수급 이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시총 순서를 한번 보면요. 네. 네이버가 어제 3%로 마감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공개 24일 앞두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 LG에너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에코프로, 물론 이제 시총 에코프로가 이제 시총 1위죠 지금. 원래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인데 에코프로가 126만 1,000원 되면서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 네, 하루하루 변동성이 좀 크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 점에 좀 우리가 좀 계속 좀 유의를 하자. 결국 뭐 내일 엔비디아 성적표 나오고, 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날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호키시한 발언이 좀 나올 것인가,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다리 두들겨 가보는 거고, 안개 속 길, 전조등 안개등 켜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곳곳에 좀 비가 또 많이 내렸죠. 오늘은 이제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인데, 더위가 좀 한풀 꺾이면서 또 시원한 또 가을이 다가오길 좀 우리가 다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석도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올해 이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 좀 잘 풍성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간에 가니까 한번 보시죠. 장마원 공시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보게 되면 뭐 맥신주 광품에 뛰어든 불개미, 계속 최근에 이 담보 부족 계좌는 조금씩 좀 발생을 좀 하는 분위기예요. 자, 하나오션 어제 공시 나온 거 잠깐 볼까요? 하나오션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설에 대한 조회 공시에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중이라고 답변.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개별 종목분들 좀 재료가 좀 있고, 좀 넘어가시죠. 자, 시간에서 어떤 종목분들, 교보증권이 상한가를 보였네요. 그리고 사조 시푸드, 휴비스는 뭐 신소재 테마 엮이면서 좀 움직였고, 어제 보게 되면 일단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자, 이런 종목분들이 올랐습니다. 좀 특이한데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에서 이제 왜 이런 종목이 좀 올랐나. 자, 안 나오는데. 네, 이런 내용이네요. 시간에서 상승 보인 이유가, 자, 교부증권 시간에서 상한가는 운영자금 2,500억 마련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한다는 공시. 해당 공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발행가액 5,070원에 보통주 4,930만 주, 4,930만 9,665주를 발행한다는 소식. 종투사 인가의 단계적 추진, 이런 소식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했고, 사조시푸드 어제도 좀 움직였었죠. 뭐 이런 게 이제 테마 형성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코스닥은 자, 올리패스, 스마트 트레이드 시스템 어제 신규 상장주였죠. 랩지노미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특징주는 일단 보시죠.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시간에서 어제 오늘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제는 이제 하락했고 여기 보면 오늘은 소금이다. 이 테마주가 뭐 얼마 전에는 뭐 초전도체, 맥신, 소금 빠르게 움직이죠. 네이버 상승했다는 소식, 에코프로가 120만 원 탈환했다는 소식, 뭐 요 정도고요. 자, 외국인 기관 순매매. 특히 최근 보게 되면 코스닥 특히 이제 거래소는 이제 그래도 이제 거래소는 외국인 연기금 동반 순매수한 종목이 그래도 당일장에서 영향력이 좀 좋습니다. 코스닥은 연기금이나 사모 순매수 종목. 물론 이제 주도주가 있을 때는 그 주도주를 좀 보시는 게 좋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어제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외국인은 에코프로, 그다음에 기관은 에코프로 PM, 1순위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했습니다. 일정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0억 7천만 달러, 조정 EPS는 2.09달러입니다. 요것을 초과하는지 강력하게 더 뛰어넘는지 부합하는지 못 미치는지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